안녕하세요, 화이트덕입니다. 제가 테슬라의 모델 3를 인수받아 온 지도 벌써 2주가 지났네요. 테슬라 모델 3를 계약하고 인도를 받게 되면 인도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차량을 탁송으로 요청을 해서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원에 있는 테슬라 수원 딜리버리 센터에 직접 방문을 해서 차량을 검수하고 인수받아 오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원 딜리버리 센터에 가서 차량을 검수하고 인수해 왔는데요. 차량을 계약을 해서 실제 출고가 될 때 인수 방법을 직접 수원에 있는 딜리버리 센터를 통해서 인수받는 분들에게 실제 그 현장의 분위기를 좀 알려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 갔을 때 좀 필요한 것들, 사전에 좀 챙겨가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트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도하는 당일 오전 9시 반까지 수원 딜리버리 센터로 이제 오라고 테슬라 측에서 얘기가 전달이 됐고요. 이런 전달 방법은 이제 메시지로 정확한 위치를 같이 함께 보내줍니다. 사전에 수원 딜리버리 센터 위치를 확인을 하고 검색을 통해서 대략적인 시간을 예측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권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지하철로 이동을 했고요. 살고 계신 곳에 따라서 이동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실 텐데 어쨌든 저는 대중교통을 통해서 이동할 계획이었고 1차적으로 수원역까지 지하철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역에서 그 수원 딜리버리 센터까지는 택시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략 거리는 한 4k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택시로 이동했을 때의 시간은 10분 정도, 제 기억으로는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택시 이동 비용은 한 5,500원 정도 저는 나왔는데 여기 이제 카카오 맵에 보면 한 5,400원에 한 8분 정도 소요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실 이쪽이 그렇게 번화가는 아니라서 대략 요 시간에 맞춰서 도착이 가능하니까요. 수원역 기준으로 그 시간을 잘 계산해서 수원 딜리버리 센터에 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노브랜드라고 하는 간판이 있는 이 건물 앞에 내리시면 되고요. 이쪽에 보이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출입구예요. 이쪽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자가 등록을 하는 바람에 번호판을 제가 직접 가져가고 차량 등록증도 제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 등록하신 분들은 꼭 번호판과 그리고 차량 등록증, 그리고 테슬라에서 보내준 작은 나사가 하나 있어요. 그 안쪽에다 끼우는 그 나사, 그리고 봉인, 뭐 이런 거 다 챙겨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수 없이 번호판을 달고 나오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품들, 그리고 이런 번호판, 차량 등록증 꼭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데스크 쪽에 있는 직원한테 차량 등록증을 이제 복사하게 되고요. 저는 이제 9시 반까지 도착을 하라고 해서 그 9시 반이 되니까는 거기 직원이 간단한 설명을 해주고요. 이미 와서 계셨던 분들은 앞에 이제 영상을 보면서 기다리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 현장 그 인설 직원들이 한 번씩 호명을 하게 되고 테슬라 오너 5명씩 이렇게 한 팀이 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슬라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 공간을 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주차 공간은 생각보다 이렇게 조명이 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를 꼼꼼하게 살피기에는 그렇게 밝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차를 면밀하게 보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의 좀 밝은 후레쉬 하나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드폰에 있는 이제 조명으로 확인도 가능할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거는 부분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자세히 보시려면 좀 밝은 그런 후레쉬 하나 정도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사실 또 이조차도 의미가 없는 게 뭐 어느 정도의 하자들은 현장 직원들이 어떻게 해주질 못해요. 현장 직원들은 그냥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차량 운행에 이동하거나 움직이는데 이상이 없으면 거의 다 출고를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중간한 단차들은 크게 그쪽에서 AS를 받거나 할 수는 없고요. 이번에 많이 생기는 뒤 트렁크 밑쪽 부분, 더 깊이 들어가는 트렁크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열고 침수 여부 꼭 확인하시고요. 유리의 끝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쪼개 나가 있거나 깨져 있거나 금이 가 있거나 이런 것들 좀 면밀히 확인하시고 뒤에 열선 부분들도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수석 뒤쪽에 램프 있잖아요. 후미등 쪽에 단차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당일날 확인했을 때도 그 옆차도 그 동일한 문제가 있었고요. 아무튼 단차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마음을 접고 가시고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꼭 현장에 있는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확인을 꼭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가 등록을 진행하신 분들은 번호판을 또 달아야 되는데요.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직원이 있으니까요. 그 직원이 이제 돌면서 쭉 다 달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례가 오면은 번호판과 봉인 그리고 테슬라에서 보내준 나사 이거 다 주면은 알아서 깔끔하게 잘 장착을 해주십니다.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호회 같은 데서 돌고 있는 체크리스트를 잘 정리를 해서 가져가서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을 했는데요. 그걸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체크를 하더라도 대략 1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거의 제일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뭐 진상처럼 막 아주 세밀하게 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가져갔던 그 체크리스트는 영상 밑에 있는 설명글에 링크를 통해서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챙겨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핸드폰에 테슬라 앱을 설치해서 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등록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현장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 현장 직원이 바로 조치를 취해서 핸드폰으로 등록을 도와줘서 바로 이제 당일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핸드폰 관련해서 본인이 이렇게 등록을 하거나 하지 말고요. 현장에 있는 직원한테 요청을 하시면 친절하게 잘 해줍니다. 그리고 레몬법 관련해서 차량에 서류가 있는데요. 요거는 딱히 현장 직원들이 이렇게 강요하거나 뭐 어떻게 해달라는 말은 없으니까 도로 오셔서 잘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리해서 우편으로 테슬라 쪽에 보내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현장은 좀 분위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되게 뭐랄까요, 좀 시장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비싼 차량을 인수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시장에서 물건 사는 듯한, 이렇게 이거저거 들춰보면서 물건 사는 듯한 느낌이어서 뭐 아주 썩 유쾌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뭐 여기저기서 인솔자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이게 문제가 있다, 저게 문제가 있다, 이거 되냐 안 되냐, AS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많이 들리는데요. 아무튼 개의치 마시고 본인 차량에만 집중해서 검수를 천천히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차량을 살펴보고 검수 끝내서 나와야 되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안쪽으로 다 끝내야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확인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이제 차량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생각했던 몇 가지 준비물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현장에서 바로 차량을 인수해서 나오실 텐데 그 시간부터 대시캠과 센트리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를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SSD도 괜찮고 USB 리더기에 같이 꼽을 수 있는 블랙박스용 메모리 챙겨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테슬라의 USB 포트는 USB 2.0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양에 맞춰서 SSD든 메모리든 잘 구입을 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더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테슬라 모델 3 오너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500S라고 하는 모델들을 많이 사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GS25를 통해서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장착들을 하시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차량을 자가 등록을 하다 보니까 차량의 번호가 좀 늦게 나와서 시간이 좀 빠듯하더라고요. 다 등록하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수원에서 차량을 인수하고 바로 분당에 있는 하이패스 센터를 가서 직접 구입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판교나 분당에 사시는 분들이 모델 3를 구입하신다라고 하면은 GS25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해서 판교 하이패스 센터에 가서 구입하시는 게 더 훨씬 빠르고 손쉽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도 사전에 이런 하이패스 센터를 좀 알아보시고 가는 루트에 있다라고 하면 거기 들려서 구입해서 가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수원 딜리버리 센터서부터 분당에 있는 하이패스 센터까지 약 30km 거리고요. 대략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뭐 거리가 없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차에 또 적용도 할 겸 이렇게 운전해서 가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일 구입해서 장착을 했는데 가격은 동일해요. 24,900원인가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을 했고요. 하이패스만 구입한다라고 되는 건 아니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신한카드에서 발급받은 하이패스 카드를 사전에 또 준비해서 갔습니다. 하이패스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장착하지 못하신 분들은 중간에 이런 하이패스 센터에 들려서 장착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은 솔루션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방법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신한카드라든가 국민카드 등등 여러 가지 그 하이패스 센터에서 파는 그런 선불형 카드 등등을 이제 구입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더 좋고요. 예, 이렇게 해서 수원 딜리버리 센터의 분위기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가실 때 준비해 가면 좋을 것들에 대한 설명을 제 기준으로 말씀해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이미 모델 3를 구입하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느꼈던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으면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후에 차량을 인도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드니까요. 꼭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차량을 이후에 인도하시는 분들 당일날 제 영상을 보시고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